1980년부터 88년 사이에 아웅산 테러가 있었어요. 칼 858 테러가 있었어요. 우리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대통령도 돌아가실 뻔했지만 훌륭한 관료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때는 김일성, 김정일이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무덤을 꾸미는데 8억 9천만 달러? 전 주민 3년치 배급 양식을 다 써버리고 배급을 안 줘버렸어요. 300만이 굶어 죽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최대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가 사실은 이 김정일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한동훈이 알 리 없다. 한동훈이 뽑은 비대위원 중에 지금 한국에서 최대 정치 세력이 바로 김정일의 아이들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민경우, 김경률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 말고는 모릅니다. 왜냐면 한동훈도 모르고 그리고 윤재호 원내대표 철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의 봄을 보고서 한다는 소리가 12.12 일으킨 하나의 척결한 것은 김영삼, 우리 당의 뿌리. 12.12는 쿠데타도 아니고 민주화를 진압을 해서 민주화 세력을 딛고 일어선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고 광주에서 교도소를 침탈할 뿐이 아니라 44개의 파출소 또는 무기고를 털어서 시민이 게릴라로 무장한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도청을 그대로 맡겨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미국의 레이건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지금 YS 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세력만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못 이깁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치 권력을 가진 주사파 중에 진짜 전향 주사파는 없다. 정치 권력을 안 가진 사람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권력을 가진 주사파 중에는 전향 주사파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열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력은 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계보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현재 정치 세력과는 같은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죠. 두 번째 열차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이 세력을 한총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무슨 세력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열차를 밖에서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타고 있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열차 안에는요 기관사, 책임지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차는 좀 고급 칸이 있고 특별 칸이 있고 일반 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칸이든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한때 한총련이었다가 내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총련 열차는 계속 갑니다. 이 얘기를 꼭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한총련이라는 세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한총련과 이재명 지지 주사파는 김정일계, 전대협과 비명계 주사파는 김일성계, 국민의힘 주사파는 김일성계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일계와 김일성계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말해주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중에 알아듣는 사람은 민경우, 김경률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삽질조차 못하는 기타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 것이다. 결국은 형들한테 놀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총련과 이재명이 김정일계인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주사파 조직에는 합법적인 제도권 조직이 있고 반합법적인 시민단체 같은 그런 형태가 있고 아주 숨어있는 불법 조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숨어있는 불법 조직 같은 것이 사실은 열차에 운전을 하는 또는 책임을 지는 기관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 아니에요. 한총련이 심각하게 망하게 된 계기가 연대 사건이거든요. 연대에서 엄청난 유혈 사태가 수백 명의 군경도 막 돌아가시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이때 이후로 한총련은 거의 폭력 집단화되었고 살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한총련은 아예 이적 단체가 되었고 한총련 출신이라고 하면 뭔가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총련은 전대협하고도 확실히 선이 그였는데 이 한총련 뒤에 있었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민경우였거든요. 한총련이 쇠파이프 들고 사람들을 마구 치고 다닐 때 이 사람도 뒤에 있는 프로듀서였거든요. 이 프로듀서 역할을 96년 사태 때만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최근에도 했어요. 강우병 사태에서도 했어요. 95년, 2002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범민련은 아예 이적단체죠. 그리고 2003년 통일연대 사무처장. 2005년 한미 FTA 저지 국민대책위원회 정책팀장. 다시 말하면 강우병 사태의 조직 핵심이죠.
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종북 세력의 프로듀서죠. 최근까지 했거든요. 출마 선언은 힘들 겁니다. 일단 조금 더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비대위원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그 뒤에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죠. 민경우를 비대위원으로 만든, 다시 말하면 민경우는 하태경과 뒤에 숨어있는 김영한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경률은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김경률도 전형적인 좌파죠. 전남 해남 출신의 좌파. 뭐 이재명 욕하면 이제 보수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어요. 한동훈, 유치원에 너무나 무서운 형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한총련과 이재명 세력,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 전대협과 비명계 주사파 또는 국민의힘 주사파를 김일성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 세력에 이승만계는 없고 김일성계, 김정일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않으면 한국 문제는 앞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게 호산나 하고 많은 분들이 다니시겠지만 히로뽕을 먹고 한상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이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 김정일계와 김일성계가 싸우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숨어있는 이 불법 세력들을 볼 때 지금은 딱 4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냥 진짜 북한이 난파하는 간첩이 있고, 두 번째는 고정 간첩이 있어요. 사실 범민련은 고정 간첩이에요. 민경우는 고정 간첩급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은 조금 급이 낮은 스파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전형적인 고정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을 제가 주사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주사파 1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사파 2, 민혁당 1, 민혁당 2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이 4가지를 딱 보실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북한 간첩, 고정 간첩은 김일성, 김정일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주사파는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사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있어요. 주사파를 만든 것은 강철, 김영한.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계를 김일성주의자들로 완전히 깔아버린 사람이 강철, 김영한이죠. 1990년대에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들어서 김일성 자금으로 정치 세력을 만들죠. 김일성 정치 세력을 만듭니다. 2014년 통진당 해산할 무렵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북한 공작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이용했다. 이상규, 김미 의원은 북한에서 온 자금인지 몰랐을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한총련이 이재명을 선택했는지 딱 나옵니다. 95년, 96년에 민혁당 하부 조직이 총선에 후보를 냈다. 이때는 민혁당을 이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선거 자금이 북한의 자금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자금을 김영한 의원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김일성한테 받아온 것은 아니고 김일성이 약속을 했고 꺼내온 것은 드보크라고 하는 강화도에서 묻어놓은 것을 자기가 산에서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액수가 당시 환율 계산하면 4억이 좀 못됐다. 지금 그 당시 4억이면은 아마 압구정동 아파트 한 채 이상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근데 이 돈을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거 자금 말고도 민혁당 조직은 활동비나 지방선거 자금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지방선거 자금이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지금 한총련 세력이 어떻게 해서 이재명 세력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자금. 김일성이 이 돈을 4억 정도를 줄 때 지방선거 자금,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친북, 종북 정치 세력화를 명령한 거죠. 북한에서 그때도 이미 굶어 죽고 있었거든요. 굶어 죽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할로를 학생운동 조직을 친북 조직으로 바꿔서 장기적으로 한국을 차지하겠다는 뜻이죠. 지방선거 자금. 이 돈으로 지방선거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이재명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선거에 나갔던 사람이 김미희와 이상규인데요. 김미희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상규란 인물은 예전에 통진당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상규가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굉장히 핵심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도권을 전반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4, 5위쯤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수도권 남부를 이 사람이 다 관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규보다는 이재명 세력을 이해하려면 이 김미희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다 보입니다. 김미희가 민혁당의 명령을 들어서 지방선거에 나갑니다. 29세 되던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민주혁명당, 김일성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 한가운데에 들어온 첫 사건이에요. 간첩 자금 쓰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진짜 주사파가 본격적으로, 주사파 중에서도 김일성 자금을 쓴
진짜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주사파 조직이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한 첫 사건, 이것이 바로 95년. 이때는 김영한이 리더였어요. 김영한이 이상규를 시켜서 이상규한테 돈을 줘서 이상규가 김미희한테 줬겠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7년부터는 김영한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실 김영한이 97년 정도에는 돈은 거의 다 썼고요. 권총도 버립니다. 나는 사실은 김일성파가 아니라 김일성계가 아니라 황장엽계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황장엽 망명과 함께 약간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건 엄밀하게 말해서 전향이 아닙니다. 김영한 씨가 나중에 전향이라는 것을 하면서 계속 김일성을 만났더니 주체사상을 모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주 나오거든요. 내가 아는 자신, 김영한 자신이 아는 주체사상이 진짜 주체사상이라는 뜻이죠. 김일성을 잘 몰라. 내가 황장엽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정립한 것이 진짜 주체사상이야. 나는 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 것이고 이걸로 통일을 할 것이야. 이게 이 사람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김일성 자금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정치 세력화가 시작된 것이 김미희의 지방선거 당선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미희와 함께 이 뒤에 있었던 이석기 세력. 그 당시 이석기는 이상규보다 더 밑에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 남부위원회. 이상규가 이석기보다는 하나 위에 있었는데 수도권과 경기 남부를 총괄을 했고 여기 나오는 하영옥은 또 그 위에 있습니다. 전체 수도권을 담당했던 사람이 하영옥인데요. 김영한이 97년부터 입장을 좀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미희도 김영한은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고 대신 전향을 하지 않은 이상규, 하영옥, 이석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합진보당.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후보를 내서 같이 뛰다가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M&A를 하는 방식으로 떡고물을 먼저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고물을 얻은 것이 김미희가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중간에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게 되죠. 단일화를 해서 이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됩니다.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합진보당, 김미희가 같이 뛰는 척하면서 표를 주는 척하면서 슬쩍 민주당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김미희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정진상, 김미희가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열차에 이런 그 새로운 김미희 열차 속에 복병처럼 한 청년 세력이 전부 올라타죠. 전대협은 이미 좀 더 일찍 민주당과 한 열차를 탔고 거의 천덕꾸러기였죠. 연대 사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였죠. 그래서 한 청년은 완전 천덕꾸러기였는데 본격적으로 김미희와 남청년 출신의 정진상이 만들어 놓은 그 열차 칸에 다 올라탄 것이 지금의 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청년 세력이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민족민주혁명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북한이 이재명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고정 간첩이, 북한 간첩이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됐을 테고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민혁당2 이들을 김정일계라고 말했냐면 원래 민혁당을 만들었던 김영한이 97년부터 우리는 한 청년하고는 조금 선을 그을래. 얘네들 너무 심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대협 정도하고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한 청년은 아니야 라고 본격적으로 선을 그었고요. 더 본격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할 때 김영한이 내가 얘네들한테 돈 줬어. 이거 김일성한테 받은 거거든. 증언을 해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북한 커넥션이 물증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사건이죠. 민혁당 1, 전대협, 김일성계 이렇게 말했는데 김영한은 김일성 돈을 받아온 것이고 나중에 황장엽과 함께 생각이 좀 바뀌었어 라고 했을 때는 이미 김일성은 없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새로 간첩을 내려보면서 재건을 한 것이 주사파2, 민혁당2, 한청년 세력 김정일계가 그대로 이재명과 함께 뛰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왔죠. 그리고 한청년 김정일계를 완전히 북한에서 밀어주게 된 거죠. 중국에서 밀어주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두운 시대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너무 선해서 아기 아가리를 벌리고 삼키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지금은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주사파끼리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요. 주사파 뒤에 있는 기관사가 중국 공산당이고 북한 공산당이에요. 지금은 북한에도 현대적 국민국가가 건설되어야 할 시점이다. 내장 고치고 테리어 바꿀 때 아니다.
때다. 삽질하고 다닐 때 아니다. 한동훈이 형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원희룡 형에게 물어보라. 원희룡도 주사파였죠. NL이었죠. 전향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소위 NLPD, ND 할 것 없이 이들은 모두 이 운동권들은 나라를 업느라 고생했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연민이 눈물이 겨운 세대다. 결코 철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보자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 간첩 그리고 고정 간첩 주사파 1, 주사파 2 이들이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 결국은 이 열차는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열차에 YS계도 슬쩍 타고 있고 윤석열, 한동훈도 다 타고 있는데 지금 정통 우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지 않을 거야. 아마 열차를 다 자유민주주의로 틀어줄 거야. 아니면 내려서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를 운전해 줄까? 뭐 이런 식의 막 상상을 합니다. 이적단체 한 총련까지 이재명 뒤에 붙어서 5.18 개구멍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5.18 그리는 YS계, MB계, 윤석열, 한동훈 당신들은 모두 민족의 죄인이다. 대규모 부정선거는 사실이다. 수사하시죠? 4.15 부정선거는 사실이에요. 더 들어가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다 보일 겁니다. 믿지 않겠지만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이상한 인위적인 알고리즘 다 찾아냈고 그래서 저는 배추잎 투표지 같은 이상 투표지 쏟아진다는 거 다 예상을 하고 100개 이상 선거 소송을 해서 일단 잡아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제 주장은 다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안민석 지역구에서 나온 투표지는 선관위도 반박을 전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요거의 투표지는 완전히 나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투표 개표장에 없었는데 재검표 현장에만 나타난 투표지들이 수두룩입니다. 지금 KBS가 부정선거 문제를 살짝 하는데 재검 때 나온 배추잎, 하살표, 요거의 투표지 언급을 안 해요. 본질 회피를 하고 있죠. 진짜 투표지들은 다 불태워지고 재검 때 나온 것은 새로 제조된 것이다. 왜 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참 200석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이 얼마 전에 151석 이렇게 바뀌고 있죠. 200석을 하려면 전자개표기를 써야 됩니다. 180석을 하려고 해도 전자개표기를 써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안 하고 수개표로 하면은 어렵죠. 과반 정도를 해야겠죠. 과반 정도를 하려면 대신 실물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도장을 현장에서 날인하면 안 됩니다. 도장을 인쇄해야 돼요. 공직선거법 157조 2항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1년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개인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00매 이내는 할 수 있어요. 사람 밀리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사람 밀리는 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요? 이 정도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총선 정말 중요 한 석이라도 더 얻어 과반해야. 갑자기 이재명이 막 낮췄어요. 운동권들에게 가장 약한 고리는 막상 우리는 뭐 군부 타도를 했어? 민주화 운동을 했어? 이렇게는 말을 하지만 그럼 왜 김일성을 빨았어? 그렇게 말하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너네 무슨 고려 연방제 하자며. 그러면은 말 안 해요. 민경호 하는 건 좋은데 5.18 물어봐라. 탄핵, 촛불혁명 물어봐라. 부정선거 물어봐라. 좌파랑 똑같을 거예요. 연쇄살인하고 공범 비판하면 의인 만들어주는 게 보수 우파인가요? 한국에서 김일성 패밀리 빨던 자는 연쇄살인범보다 더 나쁩니다. 범민련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만든 단체예요. 민족 하면서 민족 말살하는 것을 다 봐주고 무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잘 억압하라고 잘 포갑하라고 돈 주는 것이 평화라고 말하고 이렇게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파들을 막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위 우파들은 호산나 하면서 이 사람들을 떠받들죠. 어떻게 민경우가 대안을 갖고 옵니까? 진짜 털어야죠. 진짜 털려면 5.18 우상화 멈춰야죠. 신격화 멈춰야죠. 김대중이 전두환보다 낫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전두환이 김일성 장엄으로 정치했나요? 무슨 낮은 단계의 연방제예요? 거짓말이죠. 그냥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통일하자는 뜻 아닙니까? 탄핵, 지금도 헤매십니까? 하기야 뭐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헤매니 할 말은 없지만 탄핵은 체제 탄핵이었어요. 백낙청, 박지원이 그렇게 말했죠.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은 끝났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 정말 아니에요? 어떻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상 화폐만큼이나 중대한 국가 문서에 속하는 투표지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명 국가에서 이런 투표지를 발행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화폐를 이렇게 많이 프린트했다. 다 기절하겠죠. 투표지 한 장의 가격이 그랜저 한 대 가격이에요. 이런 투표지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거든요. 불가능해요. 이 국가수에 보여주면은 금방 다 알게 됩니다. 운동권 청산한다고 하면서 운동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지금 한겨레에서 이승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정말 미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폭파 언급 없이 이승만 칭송. 6.25 전쟁 일으킨 것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한강 다리 그 당시에 너무 빨리 진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폭파했는지는 다 알잖아요. 치고 내려오는 북한 편에 서서 이승만을 욕합니까? 이게 한겨레죠. 광신도 집단이에요. 민주당에서 운동권 출신 의원 70여 명이 총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민혁당 1기 전대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민혁당 2기, 재건민혁당 이재명을 리더로 택했죠. 심지어는 한 청년 세력을 제거해도 이 김일성 세력은 남아있습니다. 이인영, 정청래, 임종수한테 물어보세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숨도 안 쉬고 김일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제도권에 주역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조갑제, 정규제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너무나 위대해서 선거는 부정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진핑, 김정은을 그렇게 무시해요?